안녕하세요. 사진 좋아하고 사진하고 있는 양경준입니다. 오늘은 제 최애 한국 작가 황예지 작가님과 왜 필름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는 대본을 쓰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편인데 오늘은 예진님과 질문 서로 주고받듯이 대화하듯이 1시간 정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진님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경준의 최애 작가, 한국에서 사진하고 있는 황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짠. 예진님 필름 쓰는 이유 한마디로 먼저 정리하고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필름을 쓰는 유일한 이유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잠깐의 시간들이 주어져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진상을 보기 위해서 현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인화하기 위해서의 또 과정이 또 걸리고 해서 약간 순차적으로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쓰는 것 같습니다. 예진님 작업 중에 소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중형으로 하는 네,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형하고 중형하고 갈리는 게 시간의 순서가 조금 더 느리고 빠르고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는 제 진중함 같은 게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가벼우면 확실히 사람이 잽싸지잖아요. 맞아요.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아무리 내가 공을 들이더라도 그 속도감이 붙거든요. 그래서 뭔가 속도감이 붙는 게 어울리는 작업은 소형으로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 시리즈 중에 절기 같은 가족 서사 같은 걸 담아야 된다 하면은 저도 좀 저를 누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너무 재빠르게 찍고 싶지 않고, 그 와중에 좀 제가 진중하고 싶고, 그럴 때는 좀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중형 카메라가 하셀블라드인데 그게 사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초점 맞추고 맞아요. 그 프레임을 보려면 다 반전돼 있어서 제가 막 기우뚱하기도 해요. 이걸 수직 수평을 맞추려면.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방황하고 혼란을 겪고 그러다가 한 컷 얻고 이런 게 좀 제가 진중해지고 싶을 때 저를 누르고 테스트하고 이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마다 어떤 주제에 어떤 카메라, 어떤 포맷이 어울리는지 고민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비슷한 맥락으로 응. 그게 디지털 카메라를 응. 그런 작업에 안 쓰는 이유가 되기도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아닌데, 주로 뭔가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 잡이일 때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쨌든 상을 재빨리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한테 바로 보여줘야 하니까. 그리고 나도 바로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제 작업을 할 때 그 상을 바로 곧바로 보는 게 좋은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자책이나 자기 검열이 강한 편인데 상이 바로 뜨면 저한테 실망을 되게 빨리 해요. 나 이거밖에 못 찍어? 지금 내가 사진을 이만치밖에 못해? 라거나 너무 쉽게 오케이를 줄 때 상을 보고. 근데 필름은 어찌됐든 블랭크니까 잘 찍은지도 못 찍은지도 모른 채 내 육감으로 아 됐다 이럴 때 끝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필름이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좀 모른 채로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진님 성격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쵸? 완전 그렇죠. 저는 사진하고 사람 된 것 같아요. 개과천선한 스타일, 사진하고. 예진님 그러면 언제 처음 사진 했는지, 뭐 처음 사진 했을 때 디지털로 했는지 필름으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사진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막 학문적으로 사진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생활 사진의 달인 같은 느낌? 그래서 앨범이 또래들보다 되게 두껍고 어렸을 때 사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보다 희노애락을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장례식 사진, 막 입건하는 장례식도 사진, 있어? 막 이런 사진들도 있고, 막 제가 깔깔 웃는 사진도 있고, 그래서 생활 사진이 되게 방대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카메라라는 물건 자체가 집에서 전혀 낯설지 않고 나랑 같이 나이 들고 있는 애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제 카메라가 생긴 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였고, 근데 제가 그 카메라가 생기면서 느낀 건, 아, 내가 말은 못하는데 사진으로 말하는 건 가능하겠구나 깨달았거든요. 중학교 때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제가 그때는 또래들이랑 아예 못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사람이랑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관심 주제를 얘기하는 법도 모르고, 왜냐면 그들이 그때 관심 있어 하는 거에 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 뭐 외모나 막 연애나 이런 거에 관심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고 있지? 라거나 되게 몽상가 재질의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부터 이게 내 세계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제가 약간 형상화해서 나의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그래서 좀 방황하듯이 외롭게 지내다가 그때 학교에 예고 사진과 입학 모집 포스터가 붙었어요. 중학교 때 다닐 때? 네. 근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왠지 내 미래다. 이상한 반짝임 있잖아요. 일상에서 갑자기 너무 네. 감이 확 올 때? 그걸 보고 제가 되게 의욕 없이 지내다가 입학 원서를 넣어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사진과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처음으로 뭔가 가족들에게 반항한 계기도 됐어요. 왜냐면 부모님 안 좋아하셨어요? 네, 그 아예 동의도 얻지 않았고 아, 그냥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은 채 입학 원서를 넣었는데 면접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거기도 사진을 포트폴리오를 봐요? 고등학교 때? 사진을 몇 장 보기도 하고, 근데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감상문을 쓰게 해요. 좋다. 사진 2개를 제시하고 이 사진에서 뭐가 보이는지 쓰는데 맨날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니까 너무 잘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크게 반대하셨어요. 제가 되게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일단 예고가 형편이 아닌데 네가 왜 그런 걸 하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되게 모욕적인 언사까지 쓰시면서 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완강히. 근데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신경 끄라고,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입학하고 가자마자 장학금 제도를 엄청 알아본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너무너무 크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무안할 정도로 알아서 다녔어요. 학교를요? 근데 고등학교 때 돈이 많이 들어요? 현상비랑 이런 거 많이 드나? 아무래도 자재비도 있고 예고가 일반 학교보다 학비가 비싸요. 학비가 달라요? 네, 학비가 그래도 등록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드는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비싸요?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근데 어찌됐든 장학금 제도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저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학교 다니려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고등학교 때 성적 우수, 오, 반에서 1등하고 사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상하게 사람이 되어간. 근데 그 예고 고맙습니다. 때는 흑백 필름 실습이 베이스였어요. 그 암실 작업하는 그런 네, 것. 그래서 저는 거의 사진의 도입부에서 흑백 필름 찍고 흑백 필름 현상하고 흑백 필름 인화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루틴처럼 있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필름을 사용한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저는 필름이 더 친근하긴 해요.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배운 게 흑백 필름이니까. 촬영할 때 그러면 편한 거는 그러니까 손적 기술적으로 편한 거는 디지털보다는 필름인 거네. 왜냐면 그게 베이스로 네,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스튜디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잘한다고 못하는데 암실은 진짜 잘한다고 자명할 정도로 자신 있어요. 오. 음. 요즘도 암실 작업 그럼 계속 하세요? 네, 막 꾸준히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가서 하고 막 암실 작업을 발표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기회가 되면 암실 작업으로 좀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도 생기고 점점 아날로그 사진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업할 때 음. 필름을 고를 때 음. 흑백 고르는 거랑 음. 컬러를 고르는 거랑 그러니까 작업할 때부터 갈리는지 아니면 작업 중간에 음. 흑백 컬러를 선택하는지 궁금했던 게 디지털은 후에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거의 네. 뭐 카메라 세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컬러로 지키는 음. 거니까 예진님은 작업할 때 흑백 컬러를 정해놓고 시작하시는지. 근데 일단 아직도 흑백 필름을 선뜻 못 고르거든요. 왜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흑백 필름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색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아직까지 그런 포기하는 힘 같은 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뭔가를 내려놓고 흑백을 선택하게 되는 건 흑백 암실을 어렸을 때 했으니까 17살 이럴 때 흑백 암실 작업을 해서 노스텔지어랑 연관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흑백을 선택해 봐요. 왜냐면 그때 내가 느꼈던 흑백의 질감이 저는 저한테 향수를 자극하거든요. 되게 살짝 과거를 그릴 때는 흑백을 선택하시는. 약간 좀 조용하고 뮤트한 상태의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흑백을 골라보는 편인 것 같아요. 예진님 작업 중에 지금 생각하는 게 힘 있는 작업들은 번뜩번뜩 보이는 작업들은 컬러였던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흑백 사진을 주로 발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진 흑백 사진이 풍경 사진이나 어떤 몇몇 장의 포트레이트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아직까지 뭔가 타인에게 공개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주님은 언제 필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야겠다. 질문 감사합니다. 응.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집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1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못 갈 뻔했는데 어떻게 막 몇십만 원 빌려가지고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거기 제 호스트 부모님이 진짜 거의 천사였거든요. 저한테는 엄청 노부부셨는데 저를 아들처럼 정말 생각해 주시고 제가 돈 없는 거 아시니까 그냥 다음 학년은 학교에 교환학생 말고 그냥 학생으로 다녀라고 그냥 받아주신 분이거든요. 돈 없이. 그래서 운 좋게 미국 학교로 갔는데 거기 미국 학교 수업에 암실 수업이 있었어요. 오. 그 흑백으로 사진 찍고 인화하고 이런 것들 하는 수업이 우연하게 있었는데 그때는 사진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농구 감독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취미로 재밌게 찍었는데 그때도 계속 생각했던 게 농구나 스포츠를 하면 자기 감정을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이기고 지고밖에 없으니까 항상 경쟁이고. 근데 저는 좀 약간 감성적인 게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혼자 글도 쓰고 악기도 배우고 싶고 이렇게 이것저것 했는데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사진이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카메라 쓰는 건 좋아해서. 그래서 그때도 약간 그 암실 같은 거 하면서 재미로 취미로 찍긴 했지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적인 걸 담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필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딱 그때 찍었던 첫 사진 같은 거 기억나는 장면 있어요? 네. 그즘 뭐 찍었어요? 그때 학교 운동장이 엄청 컸는데 음, 누워가지고 민들레 같은 거를 그 필름 카메라가 그때 니콘 FM2였나 어쨌든 그런 거였는데 포커스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리고 그때는 최소 초점 거리, 최대 초점 거리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가까이 가면 찍힌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왜 안 되지 하고 하다가 찍은 그 핀 나간 사진이 기억이 나요. 소중하다. 그랬죠. 근데 필름을 제대로 쓴 거는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대학생 때인데 그때는 진짜 사진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5일 6일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를 해서 카메라를 살 수 있는 게 최대가 50만 원짜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50만 원짜리가 거의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게 필름 카메라예요. 적게 찍으면 되니까. 적게 찍으면 디지털 카메라만큼 퀄리티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알바해서 150 벌어서 그 카메라 현상화돼 쓰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필름 카메라에 익숙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사진 디지털 카메라 구하긴 했지만 그때도 디지털 카메라 거의 못 썼어요. 왜냐면 필름 카메라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때 중형으로 넘어가고 넘어서 안 될 손을 넘어가셨군요.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브로니카라는 카메라를 쓰는데 그때부터 약간 예진님이랑 비슷해. 약간 템포를 늦추는 작업은 중형으로 하게 되고 빠르게 찍는 거는 디지털이랑 소형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중형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약간 그 특집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사진을 진짜 하루 벌어 사진을 꿈꿀 수 있는 법.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느낌으로 약간 필름 찍으면 그렇잖아요. 맞아. 돈 모아서 필름 사고 현상하고 다 돈 다 쓰고 다시 돈 벌고 맞아. 이 루틴인 것 같은데 또 언젠가는 저희도 또 뭐 맞아. 돈도 벌겠죠. 맞아. 그때는 카메라 대형으로 그때는 필름 톡톡 사고. 예진님은 대형 사진 하세요 혹시? 저는 그래도 학교 실습에서 대형 카메라를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왠지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중형까지는 제가 핸들링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대형은 그렇게 뭔가 자리를 점유하고 까지 내가 뭘 찍고 싶진 않은 느낌? 그러니까 저는 워낙에 되게 식물 같은 사람이어서 이동 자체 하는 걸 되게 버거워해요. 동물이 되는 걸 되게 버거워해요. 동물이지만. 근데 대형 카메라는 정말 식물같이 작업해야 되잖아요. 삼각대 땅에 꽂고 설치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할 팔자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대형 쓰는 뭐 작가들 뭐 그런 사람들 책 보면 보통 다른 사진들은 보면 따라할 만한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형 쓰는 작가들은 저도. 이거는 다른데라는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카메라랑 그런 건 자기가 육감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카메라다. 이게 내 거다. 딱 맞는 게 있죠. 근데 저는 대형은 진짜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럼 예진님이 제일 손에 맞는 카메라는 하셀블라드 그 카메라예요? 네, 저는 하셀블라드 500C 쓰고 있는데 그게 딱 쓰는 순간부터 나랑 되게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카메라의 기술적 말고 예진님이 그 카메라를 쓰면서 장점 단점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하셀블라드 쓴다 하면은 뭔가 지적이어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하셀블라드 되게 멋있는 기운을 가진 카메라지인데 제가 재밌게도 그 카메라의 원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 카메라가 친구 건데 제가 과제를 하느냐고
그 카메라 친구한테 빌리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반납을 안 했어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되게 오래도록 반납을 안 하고 친구도 딱히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 왜 카메라 달라고 안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친구가 카메라도 너한테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 그냥 받은 거예요? 네. 선물 받듯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일단 장점은 선물 받았다는 거? 어찌됐든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타인이 되게 스무스하게 건네준 게 스토리가 있는 게 저한테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이라 좀 가볍게 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누구의 생일이어서 야 축하해 하면서 서봐 이런 느낌의 카메라는 아닌 거. 그래서 정말 정말 끝내주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지만 막 들기 쉽진 않아요. 약간 비장해졌을 때만 들게 되는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약간의 무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단점? 비슷해요. 중형 쓰는 작가는 그런 생각 자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놀러 가서 여행 가면서 찍기는 어렵다. 특히 또 하셀블라드가 뭐 중형 중에서도 마미야 7 그리고 펜탁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척이 아니라 아니니까. 삼각대 삼각대 안 쓰는 분들도 많지만 좀 각 잡고 찍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프레임 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고요하게 나한테 시간이 주어져야 이 수직 수평과 이런 걸 맞출 수 있으니까 좀 왁자지껄 할 때 쓰기는 저는 어렵더라고요. 예진님은 삼각대 안 쓰죠? 네, 저는 삼각대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 대형 안 쓰는 이유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식물처럼 다리 내리게 되는 그 순간 자체를 제가 되게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숨을 잘 참자. 핫살 들고 숨을 잘 참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희한하게 제가 언니랑 엄마 찍은 그 절기 때 사진을 다 삼각대 안 썼다 하면 놀라더라고요. 그럼 칼처럼 맞추셨던데. 네, 근데 그게 되게 그 반응이 되게 재밌었어요. 어쨌든 제가 삼각대 안 쓰기 위해서 뭔가 제 육체를 훈련시킨 거잖아요. 왜냐면 실내기 때문에 셔터 속도가 막 1초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흔들린 거 보면 진짜 식물인데 그럼. 집요했다. 내가 되게 집요하게 찍었다가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뭔가 전 군더더기 없는 상태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가방 메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장비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안 좋아하고 겨울에 옷 많이 입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겨울에 잘 안 나가고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코트 이런 게 너무 무거워요 저는 겨울에. 그래서 몸의 상태가 군더더기 없는 순간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 성향 자체가 이래서. 그래도 살짝 아이러니한 게 삼각대는 이렇게 초점 잘 맞추려고 하는 건데 그게 쓸 수 있는 건데도 초점 더 잘 맞추려고 몸을 맞추는 거 보니까 뭔가 예진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또 이 사람 진짜 자신감이 대단하고 느낀 게 초점 나간 거를 그리고 살짝 흔들리는 걸 그냥 그대로 올렸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칼처럼 맞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지만 실내에서 찍거나 어두운 사진들은 맞아요. 흔들리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대로 올린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찍는 것도 찍는 그 순간까지 보여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지 뭐 이런 걸로. 저는 사진이 저만의 완결성이나 완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술적인 완벽이 기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주변에 사진 되게 엄격하게 하는 동료들은 저 되게 수상하게 보거든요. 장비 욕심 안 부리고. 다 되게 뒤늦게 바꾸는 편이에요. 노트북도 막 되게 힘들게 막 맥북 에어 쓰다가 프로 사고 막 모든 걸 되게 뒤늦게 하는데 저는 좀 느린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느리고, 그래서 나만의 완벽이나 완결 같은 걸 느끼는 것도 되게 느리고, 그래서 기술적인 완벽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다라는 걸 좀 일찍이 느꼈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전시가 사라문이라는 작가의 전시였는데 파인아트보다는 상업사진에 가까운 근데 되게 미적인 그런 전시였는데 그분 네, 완성작에 지문 같은 게 그냥 있어요. 사람 지문이요? 네, 자기가 암시하다가 실수로 누른 지문이나 이런 게 그냥 어, 있는데 예술이네. 근데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 느낌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사진이 사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에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AI랑 인간이 다른 점이 뭘까 했을 때 그런 데이터일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이어서 낼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의 스토리텔링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미흡함 같은 거. 사람이 실수하는 거.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좀 어긋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걸 되게 매혹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또 필름이랑 연결 지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디지털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칼처럼 잡아버리니까. 맞아요. 쉽지 않아요. 디지털로 그런 뉘앙스를 내는 거. 디지털로 하든 필름으로 하든 자기 언어는 일단 사진으로 언어가 생기면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언어에 뭐가 맞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언어에는 너무너무 필름이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가 카메라나 어떤 필름 디지털 이런 걸 결정할 때 타인의 말보다 진짜 자기가 경험하고 육감적으로 저는 생득하듯이 뭔가 알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더 좋아요? 라는 질문 들을 때마다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이건 진짜 추천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자기가 해본 게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요즘 결과물 보면 그러니까 디지털로 찍어도 필름으로 진짜 구별 못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네. 정말 애쓰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게 또 신기했어. 굳이 디지털로 했는데 필름 그렇게 만들어내가지고 느낌 필름 프레임까지 가져와서 막 넣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요즘 유행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건 나쁜 거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조금 더 약간 작업할 때는 그런 기계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언어 찾는데 시간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지금은 그렇게 기계 따지지 않는데 예전에는 뭐 조금 더 좋은 기기 사진 하면서 돈 좀 생겼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장비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더라고요. 뭐 폰으로 찍든 필름 카메라로 찍든 내가 찍은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친구들이 좋은 장비로 척척 바꾸는 게 되게 질투났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가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가난한 와중에 자존감을 지키려면 가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런 문장을 읽었어요. 펜이 좋다고 글을 잘 쓰나? 근데 진짜 그러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도 사실 비슷하게 언어 구사하는 거고 사실 펜이 좋아지면 좋은 일도 있겠죠. 네. 근데 좋은 일 많죠 맞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내 펜은 이거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글을 쓰자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때부터 장비 욕심이 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카메라 여전히 계속 쓰고 있고 별로 안 늘리고 그래서 되게 조촐하게 사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 생각 자주 했어요. 약간 디지털로 하는 거는 키보드로 하는 거고 펜으로 쓰는 거는 필름으로 하는 건데 둘 다 글이잖아요. 결국에는 결과물 나오는 거는 둘 다 사진이고 글이니까 굳이 크게 안 따져도 된다. 그리고 필름으로 작업하고 약간 느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디지털로 가도 비슷하게 찍긴 찍더라고요. 또 결국은 맞아. 뭔 소리? 제가 최근에 본 작가 중에 김보람 작가라고 예진님이 한번 수업에서도 보여주신 것 같은데 For Your Sins인가? 묵시록인가? 그 작업 있었거든요. 필름으로 하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 작업을 계속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근데 볼 때마다 이분은 디지털로 이게 디지털이라도 뭔가 필름 베이스로 시작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필름을 찍을 때 강점 중에 하나가 단점 중 강점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약간 강제로 찍는 시간보다 관찰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 함부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형은 대형은 특히 대형도 그렇고 올라갈수록 훨씬 더 관찰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김보람 작가님 그분 사진 볼 때마다 그냥 툭툭 찍은 게 아니라 관찰을 오래 하고 찍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분이 디지털로 했든 필름으로 했든 뭔가 필름 베이스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필름의 강점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필름이 아니라면 좀 민망하지만 필름이에요. 필름이요? 부작업. 다행이다. 그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진 쪽에 유망주들을 많이 만들었죠. 가르쳤던 분이에요? 네. 왠지 잘하시더라. 그럼요. 깨고 있죠. 그 질문 중 하고 싶은 질문 중에 그거 있었어요. 한국 작가 중에 필름 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해외 작가 중에 좋아하는 사람. 한국 작가 중에 좋아하는 사람? 근데 저는 뭔가 뾰족하게 한 명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것 같고 그냥 제가 딱 필름으로 찍은 전시 같은 걸 사진전을 많이 본 마지막 세대 같은 느낌 같은 게 들어요. 제가 17살 때 사진을 할 때 과제가 사진전 보고 감상문 쓰는 게 매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될 정도로 사진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사진전 자체가 좋은 사진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그 왕성한 힘을 본 게 되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막 박영숙 사진가라는 여성 사진가들도 되게 기백이 좋았고 막 시리즈물 자체에서 오는 힘도 너무 컸고 막 그냥 온통 그 필름의 질감 안에서 일어난 전시들이 많았다는 거? 그냥 그게 저는 뾰족하게 누구 한 명보다는 그때 그 시기 흐름 같은 걸 되게 좋아했고 한 명 꼽으라면 너무 어렵네요. 근데 최근에 그 뮤지엄 한미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전시를 했어요. 온통 필름이었잖아요. 다 필름이었던 것 네, 같은데. 온통 그 느낌을 좋아해요. 저는 한 사람의 작업보다 그냥 질감. 아우성일 때 필름 사진들이 막 제멋대로의 아우라로 막 엉켜 있을 때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필름의 힘은 그런 데서 느끼는 편인 것 같고 외국 사진가 중에는 그것도 진짜 아우성일 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작가는 그냥 전쟁 사진, 뭐 걸어다니는 사람 이렇게 찍고 누군가는 막 가족 사진 찍고 근데 막 그게 막 내 머리에서 뒤엉켜 있을 때 그때 좋아하고 근데 막 진짜 마음으로 따랐던 작가라고 하면 저는 냉골딘 사진에 완전 미쳐 있었어요. 와, 이 사람 사진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필름으로 찍었는지 뭘로 찍었는지 막 개판이고 형식 막 개판이고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말 너무 또렷하고 막 사진집도 아우성이고 막 이 자체가 되게 좋았고 저는 냉골딘 사진을 개인전 같은 걸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 데뷔전이 아날로그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막 슬라이드 필름 넘어가는 소리 척, 척, 척 나고 막 작은 소형으로 찍은 그 미미한 힘들이 모여서 에너지가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미국을 생각해보면 막 크게 웅장하게 막 약간 이런 시대인데 그 사람이 뾰족 그렇게 튀어나온 그 흐름 자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섹슈얼리티 그 자체였던 그거인 것 같아요. 막 친구들 찍고 막 난잡하게 노는 거 찍고 막 임신한 거 찍고 막 그런 에너지 되게 강렬한 사진들. 그거를 디지털이어도 찍을 수 있었을까요? 당신 생각에는?
아, 아닌 것 같아요. 그녀가 디지털 사진 찍은 걸 봤거든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응. 힘이 좀 빠지나? 뭐 아니면 색이 그냥 장르 자체가 달라지나?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필름으로 찍던 사람이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좋았던 경우가 저는 별로 없어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이건 다 개인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필름이 만들어내는 어떤 피사계심도랑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피사계심도랑 이질감이 전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진가가 진짜 있나?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 없고. 저도 그래요. 응, 응, 링코 가우치인가? 그 사람이 디지털로 한 거 봤거든요. 응, 안 보시겠지만 응. 막 힘이 확 떨어진다고 저는 느꼈어요. 저도 제가 모리야마다이도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영화제에서. 근데 그 사람도 필름으로 찍다가 디지털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미미한 그 힘은 남아 있지만 제가 봤던 그 느낌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가? 요즘은 그 고민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 언젠가 필름이 없어진다면 디지털로 찍어야 할 텐데 음. 그러면 이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필름값이 오르기도 하고. 맞아요. 필름을 살 수가 없을 때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뭐 지금도 살려면 개수 제한 있고 이러니까 내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는 점점 아니게 될 텐데 이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냐?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필름 찍는 이유가 주제인데 다시 음. 조금 돌아오면 결과물을 거의 99%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도 필름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결과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필름 카메라로 찍냐? 예진님은 혹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장담하는데 99% 똑같이 못해요. 결과물도 네, 저는 절대로 필름이랑 디지털 사이의 갭을 어떤 기술이 메울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차이는 무조건 둘 다 경험해 보면은 그 낙차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찌됐든 사진기를 든 사람 자체도 육체적인 감각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상이 뜨고 안 뜨고 해서 그래서 좀 저는 이건 진짜 다른 장르다라고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뭔가 디지털이 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부터 사진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때의 사진 풍경으로는 절대 못 돌아가고 그리고 그걸 영원히 그리워하면서 살 거다. 근데 영화 쪽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도 필름으로 제작되다가 지금 거의 디지털로 거장이 아닌 이상 거의 디지털로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리워하는 게 보여요. 맞아. 영원히 그리워할 거고 막 렌즈나 뭐 어떤 걸로 최대한 복원하려고 노력하지만 필름일 때 이 감각을 모두가 그리워하겠구나. 사진이든 영화든 다 그러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발전해도 필름이 줄 수 있는 감각은 장르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완전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파트다. 그렇게 필름 쓰는 제일 큰 이유 같아요.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서 그 얘기 하는 건데 우리가 왜 필름을 좋아하나? 필름만 줄 수 있는 감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술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감각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그 결과물까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말고 중형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판독
두 장 놓고 봤을 때 디지털이랑 필름 따로 놓고 봤을 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필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결과물 말고 과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를 찍어내는 사람을 필름을 써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중형으로 이런 사진 찍었을 때 이걸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얼마나 셔터 누르기 전까지 많은 것들을 수정하고 찍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 과정 때문에 저는 필름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과물 99% 나중에 그건 개인차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요즘 중형 카메라가 잘 나오더라고요. 중형 디지털 카메라가. 맞아요. 그리고 보정만 따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컬러 그레이딩이라나. 맞아요. 리터칭하고. 봤을 때 제가 아직 뭔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가 저는 진짜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형은 아예 다른 이렇게 디테일 있는 것 같은데 중형까지는 비벼볼 만한 것 같아요. 비벼. 제가 무슨 랭고라는 책 낸 무슨 도노반인가? 라는 그 사람 책을 샀는데 흑백 사진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펜타스 67인가를 쓰거든요. 흑백 사진. 그래서 저는 그 책에 있는 사진이 모든 사진이 필름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인물 사진만 필름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조금 구별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충무로에 되게 자주 가는데 필름 사용하다 보면 충무로 실장님들이랑 되게 친해져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필름 값이 비쌀 때 약간 필름을 흉내내듯이 어떤 디지털을 변환하고 있을 때 충무로 실장님들이 야 그렇게 따라할 거면 뭐하러 디지털을 쓰니? 그냥 필름 써 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동의해요. 네,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 그러게 약간 필름 흉내낼 거면 필름을 그냥 쓰지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그냥 어찌됐든 저는 그 문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갔던 충무로 그 아날로그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그 늙은 아저씨들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존경하고. 그래서 전 되게 복합적인 이유로 필름이 가진 문화를 좀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흉내내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또 번쩍 생각났어요. 제가 왜 디지털 잘 못하는지. 그 이유가 저 모니터 오래 보고 있는 거 되게 싫어요. 너무 의외해요. 아니 저 리터칭 오래 하는 거 너무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랑 유대 관계를 쌓으려고 사진을 한 거지 모니터를 앞에 두고 얘가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지려고 사진을 한 게 아니라서 저는 최대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뺀 상태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제 꿈이 인스타그램 없이 돈 벌기예요. 진짜로. 저는 오히려 인간이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되게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뭐 미래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지금 다 전기의 노예잖아요. 가끔 무서워요. 콘센트를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내 자신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전기 없는 상태, 그 초고의 상태를 연습해요. 책도 읽는 이유가 인간의 원시적인 힘 같은 게 좋아서 그러는 거고 시를 좋아하는 것도 그걸 믿어서 그러는 거고 요리를 그 와중에 밥벌이로 했던 것도 그거는 전기 없이 뭔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감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내가 디지털을 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모니터 안 보고 전기 없이. 전기 없이. 저도 예진님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필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 같아요. 찍는 그대로 나와서. 저는 찍은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데 디지털은 자기가 원하는 색감도 보정도 하고 찍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수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필름은 그걸 못 하잖아요. 제가 정방향을 좋아하는 이 중형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전 정방향을 좋아하는데 이건 카메라 찍자마자 제가 수정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그게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사진 필름 좋아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찍은 그대로 아무것도 수정할 거 없이 나오니까.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패션을 꿈꾼다 하면은 저희한테 엄청 반발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약간 패션 산업에서는 전 디지털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정할 것도 너무 많고 되게 재빨리 결과물을 내야 되고 이래서 뭔가 디지털 베이스 산업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좀 오히려 그 속도감에서는 디지털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 산업이 돌아가는 거 봤을 때 저는 기절 초풍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거기의 문화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네. 사람을 좀 더 멋있게 보여주는 문화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힘으로 우리가 사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찌됐든 암실에서 작업을 하면 인간을 수정하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 사람 주름 하나 지우는 거 뭐 거의 뭐 몸을 얇게 하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 문화를 지켜야 된다고도 생각했어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 있는 그대로라는 워딩이 필름에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가끔 증명사진 같은 거 볼 때 너무 어지럽거든요. 아, 증명사진은 진짜 증명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인데 어느 순간 증명사진이 엄청나게 가학적으로 보정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최근에 어머니가 여권 사진을 찍었는데 엄마가 아닌 거예요. 아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죽을 것 같이 괴로웠어요 그 순간에. 아 이게 진짜 맞나? 약간 아 너무 싫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 아니면 거기 뭐 일하시는 분이 이런 모습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보정해준 그런 사진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너무 암울해요. 왜냐면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서. 되게 슬펐어요. 엄마가 그 사진을 저한테 보냈을 때. 저는 그 사진을 엄마를 기억 안 하고 싶거든요. 제가 증명 사진보다 영정 사진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보정 잔뜩한 영정 사진은 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영정 사진 찍을 때 그냥 자기 얼굴 이렇게 대고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얼굴로 자기 그대로 평소 모습 무표정으로 찍잖아요. 보통 저는 그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고 자기답게 촬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말하는 아름다움 같은 걸 좀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가 말하는 아름다움과 좀 반대로 걷고 싶은 게 있어서 사진하고 필름 쓰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오래 했어요. 예진님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굳이 나누자면 디지털보다 필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필름 사진이 저의 눈에 너무 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예진님 기준에서는 디지털보다 필름 사진 조금 울퉁불퉁하고 좀 보정 안 되더라도 그게 더 아름답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완벽히. 완벽히까지. 완벽히. 저는 완벽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 언젠가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제 자세를 조금 수정해 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제가 찍은 거답게 나와서 필름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수정 못하고 저희가. 근데 디지털이 언젠가 나오면은 우린 해야 된다. 아 근데 뭐 지금 디지털 핫셀 불러도 누가 사준다 그러면 냉큼 사달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몇천만 하지 않나요? 너무 좋다고 너무 사주시라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당연히 타협은 하겠죠. 근데 빛이 뭔가 지키고 싶은 유산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해보고 안 되면 당연히 네, 안 되면 말아야죠. 포기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생산이 안 된다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되게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찍은 필름의 롤이 1000롤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어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원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도 그 컷수가 정말 하염없이 찍어봤기 때문에 필름으로 제가 뭔가 이거 해야 됐을 때 예진님 말고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한 사람이니까 필름을 뭐 잠깐 또 필름 유행이 일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막 엄청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사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실되게 한 사람이니까 자기 좋아하는 이유도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았어요. 잘 나왔나? 시간이 잘 나왔나? 잘 나왔어요? 어때요? 한 시간 됐나 모르겠어요. 따로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글쎄요. 근데 저는 제가 세워놓은 어떤 세계에서 되게 공고히 사진을 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게 이 외의 세계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사진 뭐 이런 거 유튜브에서 논의되는 사진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뭔가 당연히 무언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내가 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사진 세계도 되게 궁금하다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어느 되게 많은 작가들이 또 디지털 디바이스로 할 수 있는 언어 같은 걸 공고히 세워놓은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도 분명히 내가 열람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아예 다른 장르지만 또 디지털로만 할 수 있는 작업들도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그 엄청난 확대나 그 디지털만 낼 수 있는 질감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다 관람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유튜브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거 몇 명 안 봐요? 몇 명 보지도 않아서 댓글도 없을 거예요. 그냥 예진님 뭐 가족분들, 친구분들 보시고 언젠가 막 채널이 커지면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얘기. 좋아요. 아니면 그것도 원래 예진님이랑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제가 질문 받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는 유튜브로 사진 공부하시거나 뭐 학교를 안 가시거나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힘드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한두 장 사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사진 찍는 거 이제 다 알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연작물로 만들고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한 마디가 아니라 한 줄, 뭐 세 줄, 네 줄, 다섯 줄 책 한 권으로 만드냐 이런 걸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또 돈을 모으면 그때 좋아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죠? 충분히 됐겠죠? 잘 재밌게 나왔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니라 기대되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예진님이랑 조금 전까지 세대가 필름으로 시작을 한 세대잖아요. 공부를. 그쵸. 근데 저희 나이 때는 이제 전 한국 대학교 잘은 모르지만 그 암실도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고 들었거든요. 폐쇄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 중간 세대, 그 필름이랑 디지털 중간 세대도 어떻게 작업이 나올지, 저희처럼 좀 느린 템포로 할지 아니면 디지털을 빠르게 나올지, 막 어떻게 변주하고 같이 쓰고 이런 거를 궁금했었어. 근데 되게 다르다고 느낀 게 그때 했던 SNS에서도 큰 차이가 나요. 어쨌든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얘가 싸이월드를 경험한 거랑 인스타그램을 경험한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추구하는 사진 같은 것도 너무 풍토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세대가 변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래 세대에서 뭔가 더
튀어오르고 이래야 제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뭔가 미디엄이 바뀌면 생기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박서부 선생님이 NFT 안 한다고 하면서 쓴 글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내 세계의 미디엄은 이거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제각기 다른 미디엄 안에서 뭘 할까, 뭘 얘기할까 궁금해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기대가 돼. 김보람 그분은 디지털 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는 고집스럽게 필름 필름. 안 예. 제가 이렇게 제 손때가 조금 타는 친구들은 거의 아직 필름 하는 것 같아요. 홍지영 작가님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프 멤버들이 제가 어쨌든 사진 모임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와르르 왔던 만났던 친구들이어가지고 홍지영 작가님 잘하는 것 같아. 뭔가 잘하죠. 그러니까 자기 템포를 엄청 잘 조절하는 것 같아. 느리게 갔다가 빠르게 갔다가 이런 거 되게 잘하죠. 저는 아주 유망주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계시잖아. 보고 있니?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인사 이렇게 허무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빠이 정도로? 저 항상 아 그래? 빠이.